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스크랩한 그 RP집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제가 드린 자료들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어떤 거를 출력해야 될지, 그다음 어떤 순서대로 스크랩을 해야 될지, 이런 거를 좀 많이들 질문을 하셔서 제가 사실 많은 자료를 드렸지만 딱 그냥, 사실 이제 제가 드린 자료를 대표님께 그대로 드리고 활용하세요라고 드리는 게 맞는데 일단은 그래도 이제 RPG, 그러니까 보고 조금 브리핑 하시기 쉽게 제가 이렇게 정렬을 해서 1번부터 17번, 원래 18번까지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쭈루룩 스크랩한 그대로 제가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RP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좀 만들어 봤는데, 제가 이제 녹음한 게 막 지직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없는 버전 있잖아요. 제가 새로 추가한 버전도 있기 때문에 옛날 버전으로 하는 것보다 지금 버전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한번 빠르게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가 대표님께 RP 한다고 생각하고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대표님, 근로계약서는 잘 작성하고 계신가요? 혹시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에는요, 과태료가 아니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벌금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계약직이나 아니면 이제 아르바이트생, 아니면 일용직, 프리랜서, 정말, 어떤 고용 형태든, 이제 어떤 고용 형태든 무조건 근로계약서는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로계약서 미작성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근로감독관이 봐주는 영역이 아니고 바로 벌금이 이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나쁜 마음을 먹고 이제 네 노무사님을 끼고 합의를 보러 온다든지 이런 나쁜 그러니까 정말 힘든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는요. 이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이런 것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근로계약서는 쓰시는데 잘못된 서식으로 쓰시고 계셔서 사실 이게 신고가 들어가면 과태료 또는 벌금을 맞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근로계약서 잘 쓰고 계신지 제가 한번 근로계약서 좀 봐드릴게요. 네, 근로계약서 한번 주시겠어요? 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근로계약서에 이제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소정 근로시간이 있어요. 이거를 다 이제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 법적으로 이 하루에 몇 시간 이상 일을 시키지 마세요라고 정해진 게 있거든요. 그걸 법정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8시간을 초과하게 되시면 가산수당이라고 아시죠? 네. 원래 받는 시급에서 50%를 가산, 그러니까 더해서 이제 지급을 해라라고 해서 가산수당을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대표님 여기가 5인 이상이신지 5인 미만인지 그 상시 근로자의 수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이기 때문에 이 가산 그러니까 이 이제 가산, 그 수당도 잘 주고 계시는지 제가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비과세뿐만 아니라 이런 가사수당, 그다음에 요즘에 지원금 업무를 하다 보면요. 근로계약서뿐만 아니라 근무표, 그다음에 임금 명세서, 그다음에 이체 내역까지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10원 한 장이라도 모자르다라고 하면 이게 인건비 지원금에서 부결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에 있어서는 절대 봐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정 근로 시간에 맞게끔 근로 시간, 그러니까 근무표도 잘 작성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뭐 가산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임금 명세서 이제 보고 제가 주휴수당이라든지 이런 거 오류가 없는지 한번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네, 임금 명세서 한번 네 주시겠어요? 네, 전달치만 주셔도 됩니다. 임금 명세서. 네, 전달 한 달치만 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근로계약서에 보시면 이제 연장 근로회 같은 경우에도요, 일주일에 12시간까지는 사실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주일에 보면 하루에 8시간, 그다음에 일주일에 40시간이 소정 근로 시간인데요. 법적으로 정해진. 근데 이제 연장 근로는 주 12시간 안에 이내에 허용이 되긴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매번 연장 근로에 동의한다라는 동의서를 받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근로계약서에 우리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연장 근로에 동의한다라는 조항이 있고 거기에 사인이 있다면 매번 받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제조업인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 연장 근로나 이런 거는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근로계약서에 이게 이제 추가가 되어 있는지 한번 제가 체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해고에 관한 경우에는 정말 많이 고민들을 하시고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요. 일단 5인 이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 해고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일단 5인 미만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들 제가 지금 이렇게 뭐 대표님들한테 얘기하는 걸로 쭈루루룩 하고 있지만 보셔서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의 예고를 강조해 주셔야 되고요. 5인 이상인 경우에는요, 해고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제 일단은 5인 미만으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대표님 여기는 5인 미만이기 때문에 해고의 경우에는 좀 자유로울 수 있지만 이 해고 예고는 지켜주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사실 오늘 당장 그만두세요라고 하면 안 돼요. 예, 안 돼요. 왜냐면, 이거 이제 예고라고 해서 오늘 당장 두세요라고 할 거면 30일분의 임금을 주고, 예, 내보내셔야 되거든요. 이걸 해고의 예고라고 해요. 그래서 5인 미만 업체도 이거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사실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 기준이기 때문에 해고의 예고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는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거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오늘 당장 그만둬 이게 또 30일분의 임금을 주기 싫은데 그러면 30일 이후에 그만둬 이런 식으로 예고, 그러니까 30일 정도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예고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 회사에 들어온 지 3개월이 초과가 안 됐어요. 라고 하면 사실 해고의 예고도 필요 없습니다. 한 달 된 아르바이트생이에요? 그러면 사실 해고가 가능합니다. 예고 없이. 네, 이해하셨죠? 네. 자, 뭐 퇴직금은 지급을 하고 계실 거고요. 퇴직금의 그 기준 자체가, 퇴직금 지급의 기준 자체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다면 퇴직금 반드시 지급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15시간, 그리고 365일, 네, 근무를 했다면 일용직이든 아르바이트생이든 정규 직원이든 계약 직원이든 무조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이거는 주휴수당도 마찬가지예요. 주휴수당도 이 365일은 아닌데 주휴수당도 일주일에 15시간 일을 한다면 네, 5인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무조건 지급을 하셔야 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일주일에 15시간을 좀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 대표님은 아르바이트생들을 많이 쓰는 업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아르바이트생이 들고 날고 이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 관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다 라고 하면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되고 퇴직금도 지급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5인 미만도 당연히 이건 의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맨 마지막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예, 개인정보 이용 수집 동의서. 요거는요. 사실 지금 2024년까지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였다가 2025년도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이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우리 이제 대표님이 아르바이트생이든 뭐 직원이든 사대보험 가입할 때 세무사님께 이 직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게 다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단체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입할 때도 사실 이런 동의 없이 직원들의 이런 정보가 다 외부로 유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개인정보법,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법이 굉장히 많이 지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노동법에서도 이 부분을 지금 강화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비해서 신고 건수가 적긴 하지만 엄연히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이제 강화하겠다고 지금 법이 바뀐 만큼 이거는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실 때 개인정보 수집 이제 동의서 이거는 반드시 함께 작성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서식에 보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요거까지 함께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서 쓰실 때 반드시 이제부터 이제 써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지금 직원들 이거 안 쓰셨다. 오늘 당장 써주세요. 제가 지금 서식 드리고 갈 테니까 오늘 당장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이거 쓰겠다 하고 오늘 받아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드리고 갈게요. 자, 그리고, 우리 대표님은 지금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이시니까, 이렇게 근로계약서 작성, 그 다음에 근로자 명부까지도 사실 작성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거든요. 근데 근로계약서 작성 요거는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수정을 해서 드려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임금대장 작성부터 근로자 명부 작성, 그 다음에 이렇게 퇴직금 지급, 그 다음에 최저임금 이상 지급,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5인 미만 업체가 지켜야 될 거, 그다음에 5인부터 9인까지가 지켜야 될 이런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제가 과태료와 벌금을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5인 미만이지만 언젠가는 또 5인 이상이 될 거고 또 10인 이상으로 또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여기 뒤에다가 껴 드릴게요. 그리고 2026년도 또 2026년도 계속 2027년도 이렇게 노동법이 바뀔 때마다 요것도 기준이 바뀔 수가 있어요. 요거는 제가 매년 바뀔 때마다 새로 세팅을 해드릴게요. 요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근로계약서의 경우에는요, 제가, 어, 지금 쓰시는 거랑 많이 다를 거예요, 서식이. 근데 저는 매년, 노무사님께 자문을 받고, 노무사님께서 이제 주신 걸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6년 기준으로 지금 업데이트 한 거를 제가 이렇게 스크랩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근로계약서 제가 15장, 20장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껴놨거든요. 네. 수식에 출력해서 쓰시는 것도 굉장히 귀찮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프린트할 시간도 없다. 뭐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거 근로계약서 한 장씩 뽑아서 바로바로 근로 시작하기 전에, 근로자가 근로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근로계약서는요, 좀 제가 이렇게 따로 수정을 해서 조금 이렇게 껴놨는데, 이런 조항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를 어, 좀 편하게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근로계약서 쓰시는 거 요거는요, 표준 근로계약서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그냥 이제 누구나 다 다운받을 수 있게 열어둔 그런 서식이거든요. 근데 이런 근로기준법, 노동법 밑에 근로기준법인데 저는 근로기준법이라고 할게요. 자, 근로기준법은 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이런 근로계약서는요, 노동자한테 더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근로기준법을 어기지 않는 근로계약서긴 하지만 대표님께 유리한 계약서는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근로계약서 자체가 근로자를 보호하는 거긴 하지만 그 또한 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한테 조금이라도 좀 유리한 근로계약서를 쓰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과태료 벌금 기준에도, 그러니까 과태료 벌금 나오지 않을,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어기지 않을 그런 기준으로 작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근로계약서 이거는 정규직이나 뭐 계약직이나, 똑같이 다 쓰셔도 돼요. 여기 보시면, 근로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규직과 그다음에 계약직의 차이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 근로계약 기간에 정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정해져 있냐 없냐 그 차이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우리 대표님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계약직 근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건 24개월까지예요. 그래서 24개월이 초과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렇게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간이 이제 이렇게 정함이 없느냐, 아니면 정함이 있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약직 근로계약서, 정규직 근로계약서 이걸로 하나로 통일해서 쓰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연봉계약 기간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지금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건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 대표님 이 상황에 맞게요.
우리 회사 상황에 맞게 수정을 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근로계약서를 연봉이 바뀔 때마다 계속 써야 되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로계약서는 그대로 두시고 연봉계약서만 따로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빼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연봉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셔도 되고 뭐 3년으로 하셔도 되고 요거는 꼭 필수 조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봉계약서를 따로 쓰셔도 돼요. 매번 연봉 바뀔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시는 거는 사실 일이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연봉이 바뀔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제작성해야 된다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시고 세 번째 이제 수습기간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수습기간의 급여의 뭐 100%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습기간은 뭐 2개월을 하시든 1개월을 하시든 뭐 6개월을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습기간 중에는 급여의 90%까지,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로 지급을 할지 아니면 100%로 지급을 할지 이거는 우리 대표님 상황에 따라 회사 상황에 따라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 시 적용되는 임금 등 근로조건은 양 당사자의 합의하에 정할 수 있다.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수습 기간 중 또는 만료 후 근로자의 직무 적성, 업무 능력, 근무 태도 등 이렇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습 계약 해지 및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무런 규정 없이 그냥 수습 기간 중에 또는 수습 기간 끝나고 나서 당신은 우리 회사와 맞지 않는 것 같아요라고 해고를 하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여기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근로계약서에 당연히 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습 사원한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할 거고 이 기준에 이제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서명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1개월 차, 2개월 차, 3개월 차 이렇게 이제 적정 수준의 이런 평가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평가 기준에 맞게 우리는 평가를 했지만, 이제 당신은 우리 회사와 맞지 않습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뒤에 이렇게, 수습사원 평가 기준 안내서, 그 다음에 수습사원 평가표, 이렇게 해서 제가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런 기준이 없이 해고를 하게 되면 부당해고에 속해요. 그럼 아시잖아요. 부당해고에 속하게 되면 해고된 날부터 부당해고입니다. 이 고용노동부가 이거를 판결 날 때까지 이 전 급여를 다 한 번에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골치 아파요. 굉장히. 그래서 수습기간 중에 또는 수습기간 끝나고 나서 해고할 수 있다를 정당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습 기간 중에 급여의 90%로 삭감을 해서 지급할 수는 있지만 네, 정당한 이런 사유 없이 수습기간 중에 또는 수습기간 뒤에 계약을 해지하는 거,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거, 이거 부당해고에 속할 수 있어요. 이거 뒤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 근로시간 여기 보시면 1일 8시간, 주 40시간 원칙으로 하지만 일주일에 12시간 내 범위에서 네, 이렇게 네. 네,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 하는 것에 포괄적으로 동의한다. 요게 또 이렇게 동의자 서명을 따로 받아주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주일에 40시간, 네, 40시간인데, 일주일에 12시간까지는 사실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 대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네, 근데 매번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대표님처럼 우리 제조업인 경우에는 요거 꼭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넣어주시고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혹시나 모를 대비를 해두셔야 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 급여는 사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당월 또는 뭐 2월에 지급한다. 요거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 여기 상황에 맞게 회사 상황에 맞게 요거는 수정을 해서 쓰시면 되시고요. 네. 그리고 자, 여기 휴가 보시면 우리 대표님
네, 여기는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이기 때문에 연차 휴가가 의무예요. 5명 미만이면 연차 휴가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차 휴가를 반드시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차 휴가 제6조 여기 4조, 사항에 보시면 연차 휴가 관리는 입사일 기준으로 하되 편의상 회계일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근로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 이거는요, 원래는 연차 휴가는요,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게 근로기준법상 맞아요. 근데 이 입사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막 몇백 명, 막 몇십 명 되는 회사들은 이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연차 촉진 언제 해야 될지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회계일 기준으로 편의상 관리를 하게끔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대신 근로기준법상 회계일 기준으로 하든 아니면은 뭐, 그 입사일 기준으로 하든 어떤 게 유리해요? 라고 사실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퇴사일은 대표님이 정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가 마음대로 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회계일 기준으로 했는데 이 근로자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편의상 회계일 기준으로 했지만 근로자가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을 해라. 그래서 이 근로자가 손해를 봤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만큼 다시 더 지급을 해야 된다.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퇴사할 때 재정산 하는 게 근로기준법상 네, 이게 맞거든요. 근데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잖아요. 네, 편의상 회계일 기준으로 관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회계일 기준으로 한 게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자한테 더 유리했던 거예요. 원래는 입사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회계일 기준으로 했더니 오히려 회사가 손해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럼 그럴 때는 근로자한테 다시 받아올 수 있냐? 그게 이 조항이 없으면 받아올 수가 없어요. 아니 근로기준법상 재계산하는 게 맞다면서요. 근데 근로계약서에 이 조항이 있으면 우리가 더 준 만큼 가져올 수 있고요. 없으면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누가 알려주지 않잖아요. 이런 조항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대표님한테 훨씬 더 유리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6조 휴가에 있어서 요거 4조항, 4조 연차 휴가를 회계일 기준으로 관리를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 재계산한다. 요것만 있으면 우리 대표님한테 더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좀 표준 근로 계약서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하게, 그러니까 대표님이 좀 더 유리하게 좀 가져갈 수 있는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근로계약서는 두 부를 작성을 하시고 대표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 근로자가 한 부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3년, 최소 3년을 보관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꼭 이렇게 이 이제 근로계약서를 쓰시고 제가 근로기준법 바뀔 때마다 제가 이거는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자, 이제 제가 이렇게 근로계약서 뒤에 제가 지금 설명드린 요 서식들을 제가 다 써놨어요.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요거 하나 서식 없는 데 있어서 없는데 나는 몰랐어요. 근데 이 서식 없다고 과태료를 맞게 되고 벌금을 맞게 되고 이게 굉장히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근로기준법을 가장 잘 알아야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대표님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대표님은 사업하시느라고 이걸 언제 챙겨요? 그리고 근로기준법 바뀔 때마다 이걸 언제 숙지를 하고 있어요? 우리 대표님은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반면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근로자거든요. 요즘 정말 젊은 근로자, 특히 알바생들 얼마나 근로계약서 깨고 있어요. 그쵸? 근로기준법을 얼마나 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 스스로 이제 대표님을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면 이런 기준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되지만, 대표님 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근로기준법 바뀔 때마다 새로 세팅을 해드릴 거고, 이 서식이 왜 필요한지 또 매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 여기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아까 제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안 받으면, 네, 최대 벌금 5천만 원까지
네, 이제 받을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거 드리고 갈 테니까 반드시, 네, 오늘이라도 꼭 받아주세요. 요거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요거 꼭 받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비밀유지 서약서라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뭐 영업 비밀, 뭐 레시피라든지 아니면 정말 그 영업 비밀을 빼가서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창업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비밀유지 서약서는 뭐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대표님을 보호하는 장치 중에 하나니까 요것도 근로계약서 쓰실 때 근로계약서 그다음에 이런 개인정보 이용 수집, 그러니까 수집 이용 동의서 비밀유지 서약서, 요 정도는 3종 세트로 좀 써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뭐 계약직 근로계약서, 정규직 근로계약서, 이거 별반 차이 없다. 네, 근로 이제 기간의 정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일반적인 그런 근로계약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요걸로 쓰셔도 돼요. 요걸로 쓰셔도 되고, 그리고, 제가 드린 요 근로계약서 상세 버전으로 쓰셔도 되고요. 지금 이렇게 일용직 근로계약서,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일용직이다라고 하면 요 일용직 근로계약서 뽑아서 쓰시면 되시고요. 좀 더 간단하죠. 일용직이기 때문에 좀 더 간소화된 근로계약서를 쓰시는 거고, 여기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에는요, 더 간소해요. 계약 기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용역을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경우에는 좀 사실 프리랜서와 뭐 일용직 근로계약서가 뭐가 다르냐. 근데 프리랜서는 그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근로계약을 이렇게 맺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는 그다음에 여기 일용직 근로계약서 요거 두 개는 제가 드린 짧은 버전으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여기 인사 고가표 요거 제가 여기다 넣어놨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연봉 계약을 할 때도 그다음에 이렇게 뭐 수습 기간 중에 이제 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맘대로 막 연봉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맘대로 막 승진을 시키는 게 아니고 아무리 작은 업체더라도 근거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 고가표를 좀 이건 공통서식이긴 해요. 그래서 요거를 항상 체크를 해주시는 게 서로 사실 이게 막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아니다를 떠나서 사실 이거는 분쟁을 막기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서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인사고과표, 요거 공통조항 요거는 좀 제가 여기 껴놨으니까 이거는 아시죠? 네, 근로자 한 명 한 명, 한 명마다 다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별거 아니더라도,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있으신가요? 이런 서식 없으시잖아요. 정말 큰 회사들도 이런 인사 노무 서식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회사들이 없어요, 거의. 왜냐면, 이제 이런 세무기장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맡겨야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런 노무사님의 자문을 제대로 받는 업체들이 없어요, 회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임금 명세서라든지, 뭐 그러니까 그 임금 명세서라든지, 뭐 급여 이체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세무사님께 맡기고 있거든요. 근데 세무사님은 이런 가산수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확히 계산을 해서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인건비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거 지급받을 때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꼬투리를 잡혀서 만약에 뭐 근로자가 이제 정말 맘 먹고 아 정말 여기 가만 안 두겠다 막 이런 식으로 근로자와 뭐 예를 들어서 갈등이 생겼어요. 그럴 때 근로자가 막 신고를 하게 돼요. 그럼 근로감독관 나왔을 때 이런 서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부터 싹 다 체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것들을 다 갖추지 않았을 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과태료와 벌금 기준에 부합을 해서 바로 벌금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벌금은 사실 봐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갖춰놓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인사 고과표 평가자 의견 포함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요거 다 이렇게 보시면 어떤 평가 항목으로 나는 평가를 했고 전체 배점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고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계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근로자 명부도 제가 넣어놨는데요. 근로자 명부 같은 경우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근로자 명부의 경우에는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걸 어겼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네, 처벌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근로기준법, 뭐 41조 이런 거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근로자 명부가 아무것도 아니고 별거 아니더라도 이게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로감독관이 이제 조사 나오거나 하는 일이 있을 때 근로자 명부가 없다면 이것 또한 과태료로 추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 명부 이거는 5인 미만이더라도 반드시 이거 네 요거 네 작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작성 안 하셨다 오늘 작성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습사원 맘대로 해고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수습사원 평가 기준 및 평가표라고 해서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수습사원 평가 기준 안내서예요. 자, 일단 근로계약서 쓰시고 나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당신을 평가할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평가 지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평가 결과는 어떤 식으로 당신한테 통보가 될 거고, 요게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본인은 입사 시 수습기간 만료 시, 어쩌고저쩌고, 네, 여기 평가 결과가 부적합으로 판단될 시 본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거 반드시 받아주셔야 돼요. 아까 수습기간 중에 맘대로 해고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거 고지했어요. 요거 당신은 수습사원이고요. 어떤 기준으로 당신을 평가할 거고요. 이 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 평가 결과가 부적합으로 판단되면 당신은 본 채용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요거 확인했습니다. 요거 받는 거랑은요. 완전 달라요. 이게 있으면 부당해고라는 거에서 조금 더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훨씬 더 보호 장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습 기간 중에 또는 수습 기간 후에 해고하는 게 사실 어렵지만 이렇게 뭐 이제 계약직 근로자라든지 정규직 근로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보다는 조금 그래도 해고의 기준이 조금 널널하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수습 기간 이제 그 근로계약서 쓸 때 이런 평가 기준 안내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고 여기 대해서 들었다는 걸 이미 서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1개월 차 평가표 1개월 차 그다음에 업무 능력, 조직 적응력 요런 걸로 다 평가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1차 평가, 2차 평가 했고, 그다음에 뭐 2개월 차에도 이렇게 수습사원 대상자를 이런 기준으로 평가를 했고, 또 3개월 차에도 이렇게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수습사원 최종 평가표가 이렇게 나왔다. 요거를 3개월 끝나고 나서 보여주는 거예요. 네. 당신의 인성은 어땠고, 업무 능력은 어땠고, 업무 태도, 조직 적응력은 어땠고, 요렇게 해서 최종 면담 결과 우리는 당신을 채용하겠다. 또는, 채용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것 같다. 요렇게 한 다음에 서명을 받고 내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사실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서 수습사원을 평가를 했고, 그리고 이 이런 기준에 따라서 수습 사원을 평가하겠다고 미리 고지를 했고 서면까지 받아놨고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이건 부당해고라고 신고를 하더라도 부당해고로 판명이 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수습사원 뭐 이제 이런 최종 평가표까지 이거 별거 아니지만 이거 정말 완벽하게 100%는 아니지만 정말 높은 확률로 우리 대표님을 지켜드릴 수 있는 이거는 정말 좋은 서식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꼭 제가 드린 서식 그대로 쓰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 회사마다 또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평가 검토 사항이라든지 평가 항목, 이런 것들은요, 수정해서 쓰셔도 무방합니다. 이 서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해고, 예고, 서면 통지서. 예고를 하시든 절대로 카톡이나 문자나 구두로 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여기 해고, 예고 또는 여기 해고, 서면 통지서 요거는 뒤에 제가 요거 네, 이만큼 놨잖아요. 이거 바로바로 출력하시기 힘드시면 이거 서식 그대로 다시 뽑아서 쓰시면 되거든요. 이건 반드시 서면으로 하셔야 됩니다. 진짜 부당해고로 판명이 나서
네, 해고일로부터 부당해고 판명일까지의 그 전체 급여를 지급했던 그 사례들 중에 가장 큰 사례가 해고를 서면으로 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부당해고다. 이런 판결이 난 경우가 진짜 많아요. 이거 한 장으로. 나는 구두로도 했고, 문자로도 했고, 카톡으로도 다 했어요. 해고 통지를. 근데 그게 부당해고로 났던 이유는 이게 서면으로 하지 않아서라니까요. 그래서 해고는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면으로 주시고요. 이것도 찝찝하다 하시면 저는 내용 증명까지 보내는 거, 네, 추천드려요. 그래서 요거 서면으로 반드시 그러니까 해고를 하실 거면 서면으로 통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찝찝하시면 내용 증명도 보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꼭 이건 잊지 마시고 서면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그리고 해고에 대한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강조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여기, 자, 우선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자진퇴사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이 사직서도 많이 제가 이거 출력을 해놨어요. 왜냐면 실제로 이 사직서에 대한 문제가 사직서를 받지 않아서 문제가 터졌던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왜냐면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자진퇴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진퇴사를 해놓고 억울한 거예요.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해고를 당했다. 또는 무슨 뭐 진짜 이런 경우 있었거든요. 막 이렇게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나는 나온 거다. 어쩔 수 없이.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정말 자진퇴사하는 경우인데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서 또는 뭐가 아까운지 나중에 막 정말 억지를 부리거나 신고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사직서 받아두세요. 자진퇴사인 경우에도 사직서를 안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사직서 꼭 받아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서도 제가 지금 넣어놨어요. 근데 이거는 왜 넣어놨냐면 지금 퇴직금 중간 정산의 경우에는요. 지금 퇴직금 중간 정산 이거 안 돼요. 원래는. 2012년 이후로 막혔어요. 벌써 정말 15년 넘게 이거는 중간정산 제도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정산이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고 막 퇴직금을 12분의 1로 나눠가지고 매달 지급하는 경우를 저는 몇 달 전에도 봤거든요. 근데 안 됩니다. 안 되는데요. 이렇게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7대 사유라고 해가지고 요 사유에 속한다면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고 중간 정산이 허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근로자한테도 퇴직금 중간 정산해 주세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서를 쓰세요. 근데 중간 정산 사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뭐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임차 보증금 부담 이런 식으로 7대 사유에 속해야지만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졸라도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어차피 7대 사유 외우라는 게 아니라 중간정산 해주세요라는 좀 요청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거를 꺼내서 보여주시면서 중간정산 신청서 내세요. 어떤 사유가 속하는지 이거를 내고 그러면 우리가 요거 사유를 확인하고 우리가 이제 중간정산을 처리를 해주겠다. 요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해주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중간정산 신청서를 받고 만약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퇴직금을 이제 퇴직 시에는 또 퇴직금 정산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퇴직금 정산 확인서 언제 이렇게 정산 기간 언제까지 그다음에 얼마를 지급받았다. 요거를 확인서를 받아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표님이 또 착각하실 수가 있는 게 퇴직금 중간 정산을 이 7대 사유에 속하지 않는데 해줬어요. 그런 경우에 퇴직금 정산 확인서가 있으니까 보호받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이 7대 사유에 속하지 않으면 퇴직금 중간 정산하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그러면 퇴직금 정산 확인서를 썼더라도 퇴직금을 줬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퇴직금 준 것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 7대 사유에 속했을 때 중간 정산을 해줬다거나 또는 퇴직했을 때는 퇴직금 정산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나는 얼마를 받았네, 나는 얼마를 못 받았네, 이렇게 또 논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퇴직금 정산 확인서도 반드시 받아주셔야 돼요.
이거는 각각 퇴직금 정산 확인서는 대표님도 보관하시고 우리 근로자도 보관하시고 뭐 불안하시면은 뭐 간인을 해두시던지 이렇게 나중에 분쟁을 막기 위해서 나중에 막 뭐 못 받았다 나는 뭐 확인서를 안 쓴 경우에 나는 퇴직금 못 받았다 이렇게 우기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정산 확인서 꼭 받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금품 청산 연장 동의서라고 있어요. 요거는요. 우리 퇴직금이든 아니면 뭐 미사용 연차 수당이든 퇴직했을 때 14일 이내에 요거를 금품 청산, 그러니까 모든 이제 급여라든지 줘야 될 거를 다 청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셔야 돼요. 다 주셔야 되는데 이게 약간 연차 수당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게 합치가 안 돼서 근로자는 얼마라고 하는데 내가 계산했을 때 얼마야? 여기 합치가 안 돼서 약간 연장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아니 근로자가 지금 아니라고 우겨가지고 이거 못 준 거잖아. 이렇게 우겨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직은 이게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요거 지급하는 거, 금품 청산 요거를 조금 연장을 하자. 요거까지 이제 동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14일을 넘겼지만 우리가 지금 연장하는 데 있어서 너도 동의했다. 그러니까 우리 계산 정확히 하자. 요거에 대한 동의를 받아주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금품 청산 연장 동의서도 제가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자, 그리고 지금 뭐 조퇴 신청서부터 해서 그다음에 뭐 연차 신청서부터 해서 뭐 이렇게 제가 근로자들이 이제 신청서 내는 서식 같은 거 제가 다 여기 파일에 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만큼 출력을 해서 쓰셔도 되고 만약에 뭐 이제 프린트하실 데가 없다 그러면 어떤 서식을 출력해서 주세요. 그럼 제가 요 파일 뒤에 껴가지고 제가 더 출력해서 드릴게요. 자. 좀, 사실 제가 최대한 우리 대표님께 RP 하는 것처럼 똑같이 좀 재현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저 진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봤자, 어차피 해봤자 좀 30분?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수업 시간에 하는 거 뭐 안 놓치고 다 하려고 좀 더 자세히 이제 브리핑을 하긴 했는데, 요거를 간단히 했을 때 한 2, 30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5인 미만 업체랑 5인 이상 업체랑 다 다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좀 달달달달 좀 외우시고 여기서 외우신 다음에 뭐 더하고 빼고는 우리 팀장님들이 조금 더 유연하게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제가 따로따로 1번부터 17번까지 싹 정리한 거 파일 따로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 바인더 만드셔가지고 보시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다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